이번 시간에는 통신 신호를 통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랜덤 워크인데요. 랜덤 워크라는 것은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을 임의로 선택해서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800걸음을 한 거고요. 5번 시도를 한 결과를 2차원 평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랜덤 프로세스는 X 그리고 T, U로 표시합니다. 이때 T는 물론 시간이고요. U는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샘플 스페이스라는 말은 랜덤 변수의 어떤 값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무한개의 확률 변수를 시간 인덱스에 따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개의 시간에 관한 함수에 확률성을 부여하여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의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랜덤 프로세스를 살펴보기로 하죠. 베르누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베르누이는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죠. 여러분 베르누이의 정리 들어봤을 겁니다. 자동차에서 기화기의 원리에 사용되는 거죠. 이 베르누이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서 두 가지 상태값을 임의로 갖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TS가 1ms인데요. 1ms마다 0 아니면 1의 값을 랜덤으로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파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0이 될지 1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어떤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랜덤으로 변해가면서 파형을 만들죠. 이러한 베르누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뭔가 파형을 만들려면 늘 샘플링 프리퀀시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1kHz로 정했고요. TS는 샘플링 주기는 샘플링 주파수의 역수인 1ms가 되겠습니다. 몇 걸음을 갈 것인가? n이고요. 200걸음을 가기로 했습니다. 랜드 i가 랜덤 인티저의 약자인데요. 괄호 속에 0과 1이 있습니다. 0 아니면 1, 둘 중에 어느 하나를 50%의 확률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것을 200by 1의 컬럼 벡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스테어즈라는 명령을 통해서 계단파 모양으로 그린 것이 위에 있는 베르누이 프로세스 그림입니다. 이러한 베르누이 프로세스의 자기상관함수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기상관함수는 자신과 어느 정도 시간 딜레이 이후의 값의 곱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신호의 성질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를 표현해주는 값인 셈이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딜레이가 0이라는 것은 자기 신호란 소리고요. 그리고 0이 아니고 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수록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밀어서 그 두 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우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딜레이가 전혀 없을 때 가장 높은 값을 갖게 되고 딜레이가 있게 되면 금방 자신하고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이 매우 적죠. 어떻게 구하냐면은 XCORR이라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X가 랜덤 프로세스였죠. 그리고 100은 최대 100발짝 100단계의 딜레이를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unbiased는 늘 꼭대기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모서리로 가게 되면 서로 비교를 할 때 딜레이가 되면 0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바이어스를 줄여주는 방법이 unbiased입니다. 그러면 그 출력은 여기 있는 값인 자기상관 값과 그 다음에 딜레이 값 레그즈가 나옵니다. 레그즈는 TS를 곱해줘야 TS는 샘플링 타임이었거든요. 그걸 곱해줘야 시간이 되고 그렇게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베르누이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드릴 때 0과 1이 될 확률이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50%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의 값이 나올 확률이 P인 베르누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면 랜드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랜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0과 1 사이에 랜덤 넘버, 실수값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P와 비교를 합니다. 0.2보다 작다면 1인 셈이지요. 즉 0과 0.2 사이의 값이 나오면 1이고 0.2와 1 사이에 있으면 0의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을 0.2로 고정시킬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스테어즈 함수를 써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t는 앞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제 랜덤 워크, 랜덤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랜덤은 무작위란 소리고 워크는 걸음걸이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조건 한 걸음 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 걸음 가겠습니까?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베르노이 프로세스 B sub K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 랜덤 워크 프로세스는 바로 전 값에서 방금 베르노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값을 더한 값으로 다음 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랜덤 워크, 랜덤 프로세스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앞으로 한 걸음 갔다가 뒤로 한 걸음 가고 또 뒤로 한 걸음 가고 다시 또 앞으로 뒤로 갔다가 한참 앞으로 가죠. 이 모든 것이 랜덤 작용입니다. 또 전반적인 모양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역시 짐작할 수 없는 모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랜드 i가 0과 2를 만들었죠. 거기에 2를 곱해주면 0과 2가 될 겁니다. 거기에 2를 빼주면 0과 2에서 2를 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베르노이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걸 큐썸은 큐뮬러티브, 누적해서 sum,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거기까지 베르노이 프로세스 값을 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x가 바로 랜덤 워크에 해당됩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위와 같습니다. 한편 또 유명한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바로 위너 프로세스입니다. 영어로는 위너라고 부르죠. 위너 프로세스는 다른 이름으로 브라우니안 모션, 브라운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브라운 운동은 물 위에 떠 있는 송화가루가 어떻게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고 제일 처음에는 관찰해 봤더니 마치 살아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 분자의 운동에 의해서 거기 있는 송화가루가 랜덤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우니안 모션, 브라운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위너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위너 프로세스는 아까 랜덤 워크가 베르누이 베어리어블을 더한 거였죠. 그 대신에 가우시안 베어리어블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가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랜드 n이 랜덤인데 n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이었죠. 랜드 n은 평균이 0이고 베어리언스가 1인 가우시안 베어리어블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n/1만큼 만들어냈고요. 역시 큐썸을 통해서 그때까지의 값을 누적을 시킵니다. 그렇게 나온 그림이 요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들이 랜덤으로 가고 있죠. 이러한 위너 프로세스를 모사를 해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식의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변해가는 현상을 위너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기도 합니다. 통신 신호에 있어서도 위너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위너 프로세스가 1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렸지만 X축과 Y축 두 개를 다 고려한다면 2차원 위너 프로세스가 되고요. 유명한 브라운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랜덤 워크 스텝은 가우시안 샘플 NK와 MK 두 개를 이용해서 X축과 Y축으로 계속 누적해가면서 그 발걸음을 본 것입니다. 원래 원점에서 출발하거든요. 0,0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여기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방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죠. 이러한 모션을 캡처한 것이 여기 있는 2차원 브라운 운동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보죠. 우선 랜덤
가우시안 샘플 n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큐썸을 통해서 누적을 시켜서 X좌표를 만들어내고요. 독립적으로 또 다른 가우시안 샘플을 만들어서 Y도 만들어냅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우리가 2차원 브라운 운동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랜덤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매트랩으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연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발짝 간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수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아보려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랜덤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랜덤 프로세스의 성질 중에 시불변 한 성질을 가진 것을 시불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ationary라고 불러요. stationary, 가만히 있는, 그 특징이 변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뭔가 stationary와 반대말은 time varying 또는 dynamic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시간에 따른 통계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시불변 랜덤 프로세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계적 특성은 사실은 PDF를 의미를 해요. 이 PDF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였어요. 그래서 모든 통계적 특성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음을 발생하는 전자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쳐다보는 시간 한도 내에서는 크게 특성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증은 갑니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이 전자장비의 출력일 것이다 라고 심증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넓은 의미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시불변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자라고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Wide Sense Stationary WSS라고 불리는 이러한 성질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평균이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통계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평균 또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완벽하게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겠죠. 이건 그 결과 충분 조건의 필요 조건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스테이셔너리 하면 평균이 일정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또 자기상관 함수입니다. 자기상관 함수는 T1인 시점에서의 랜덤 베리어블과 T2인 시점에서의 모든 랜덤 베리어블이 서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T1과 T2의 절대적인 값에 의존되지 않고 T1과 T2의 차이, 여기서는 타우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타우에만 관련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wide sense stationary다.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시불변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요. 시간 영역의 특징과 샘플 영역의 특징이 서로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ergodic 또는 ergodic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성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랜덤 프로세스의 성질을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랜덤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가 무한대 개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모든 시간에 대한 함수들을 전부 다 제너레이션 시켜서 통계적 특성을 구하는 것은 무지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어느 하나의 랜덤 샘플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과연 시간축에서 볼 때 통계적 특성이 샘플축, 특정 시간에 모든 앙상블 샘플 펑션이 가지는 통계적 특성과 두 개가 비슷하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ergodic이다라고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하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통계적 특성을 계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샘플 함수로부터 그것을 오랫동안 관찰해서 얻은 통계적 특성이 전체 랜덤 프로세서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보면은 쉽겠죠. 이러한 특징을 만족시키는 것을 Ergodic Random Process라고 말을 합니다. 전력 밀도 함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전력이기 때문에 파워고요. 밀도 함수니까 뭔가 density인데요. 주파수 영역에서의 밀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SXF라고 표시를 해요. X는 랜덤 프로세스고요. S는 시그널 파워에 해당이 되고 F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축에서 볼 때 어떤 주파수 성분에 전력이 많이 몰려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전력 밀도 함수예요. 영어로는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파워, 전력, 스펙트럴, 주파수 영역에서 density, 밀도, 펑션 함수 이런 이제 뜻이죠. 그런데 타임 도메인에서 아까 자기상관 함수가 있었죠. 물론 와이드 센스에서 스테이셔너리일 때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풀이에 변화한 쌍이에요. 이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로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상관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전력 밀도 함수가 나오고요. 또 전력 밀도 함수를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은 자기상관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자기상관 함수, 오토콜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펑션은 서로 푸리에 변환 쌍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통신 시스템에서는 AWGN이 가장 흔한 랜덤 프로세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AWGN은 가산성 백색 잡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때 AWGN의 각 머리 글자 A는 additive, 원래 신호에 더해지는 노이즈다 라는 소리고요. 화이트는 흰색이라는 소리죠. 근데 흰색은 빛으로 말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또는 빛이 삼원색이 모두 섞여 있으면 흰색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유출을 해서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전부 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똑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모든 주파수 성분에서 다 똑같죠. 2분의 N0 값으로 이렇게 똑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와 서로 푸리에 변환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푸리에 역변환을 하면은 델타 펑션이 됩니다. 2분의 N0 델타 T가 돼요. 여기서 N not N sub 0는 뭐냐면은 KT인데요. K는 볼츠만 컨스턴트를 얘기하고 T는 온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이 노이즈 전력도 높아진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G는 가우시안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 샘플들의 통계적 특성을 보면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요. 마지막으로 노이즈는 없었으면 하는 쓸데없는 신호다, 잡음이다 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통신 시스템에서는 AWGN은 피해갈 수 없는 랜덤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N0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절대 온도가 0으로 되는 초저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온에서는 T값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이즈의 특징이 AWGN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산성 백색 잡음이 진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만들어서 파형도 봤고요. 우선 파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신호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시간이 계속 흘러도 똑같아요.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이 정도 값이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화이트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한편 자기상관함수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델타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기 상관함수가 델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전의 값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겠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토콜레이션을 구해보면 0에 가깝습니다. 여기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오토콜레이션 값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AWGN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우선 randN을 통해서 AWGN을 만듭니다. Random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웨이브폼은 간단하게 플롯 명령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스펙트로그램이라는 매트랩 명령어가 있습니다. 방금 만든 n이라는 AWGN 신호를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 성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씩 잘라서 구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256개의 AWGN 샘플씩 끊어가지고 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아규먼트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딱 있으면 256개씩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스펙트럼을 구해요. 그 다음 128은 뭐냐면은 256개씩 딱딱 끊는데 중간에 반 정도 겹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요만큼 구간을 하고요. 그 다음은 요만큼 구간을 해요.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아까 자른 구간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8샘플씩 겹쳐가면서 주파수 성분을 구해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 256은 FFT라는 프리에 변환을 할 때 몇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표현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보통은 아까 잘랐던 타임 도메인 샘플의 개수와 똑같게 설정을 합니다. 마지막 아규먼트는 샘플링 프리퀀시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시간에 따른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콜레이션은 XCORR 크로스 콜레이션 함수에 n이라는 하나의 AWGN만 넣어주게 되고요. 최대 딜레이 값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는 일부러 1000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unbiased 통해서 끝에 꼬리 부분,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딜레이 됐을 때 0이 되는 효과를 상쇄시켜 줬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역시 이제 플롯을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죠. 이러한 AWGN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전부 다 스펙트럼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신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신호를 보냅니다. 보통은 튜너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의 신호만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에 있는 노이즈도 잘라져 버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역의 신호와 함께 노이즈가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이즈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서의 노이즈예요. 대역이 무지하게 좁죠. 그래서 narrow, 좁은 밴드, 대역, 좁은 대역에서의 잡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AWGN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만 노이즈가 존재할 때 그것을 협대역 잡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NBI와 NBQ는 베이스밴드 IQ 노이즈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0Hz부터 WHz까지만 성분을 갖는 그러한 잡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줘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때 FC는 센터 프리퀀시입니다. 보통은 통신에서는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FC와 플러스 FC 근처로 여기 있는 스펙트럼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쫙 양쪽으로 가가지고 블럭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러한 협대역 잡음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베이스밴드 기저대역의 잡음을 만들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해야 됩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필터 디자이너로 만듭니다. 필터 디자이너를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이때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우선은 샘플링 프리퀀시를 정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통과시킬 것이냐. 저는 여기가 200Hz까지 통과시켜, 여기가 200Hz고요. 이 통과 부분이 어디서부터는 없앨 것이냐. 이 끝에 부분이 여기가 300Hz입니다. 300부터는 없애버리고 0부터 200까지는
통과시키고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감쇄를 시킬지, 잘라 없애는 부분에 어느 정도로 약하게 할지 감쇄 크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필터 설계를 누르면 알아가지고 디지털 필터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때 파일 메뉴의 내보내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베어러블을 설정해주고 내보내기를 하면 매트랩으로 설계된 이 로우 패스 필터의 코에피션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필터라는 명령에서 방금 만든 LPF200이라는 필터 코에피션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일은 FIR 필터는 늘 이래요. FIR 필터인 경우에는 이게 분모에 해당되는 건데 늘 1입니다. IR 필터인 경우에는 1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늘 1로 일단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필터에 입력을 써줍니다. 아까 AWGN 노이즈를 만들었죠? 그걸 입력으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다 잘라지고 0Hz부터 200Hz 대역까지만 통과된 신호 N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NB 일부러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IQ 성분을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하고 곱해서 빼주죠. 그렇게 만든 것이 X고 바로 협대역 노이즈입니다. 이 협대역 노이즈의 웨이브 폼은 플롯으로 그리고 역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은 스펙트로그램으로 그리고 오토콜레이션은 XCORR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죠. 우선 파형을 쳐다볼까요? 아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선 크기가 많이 줄었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특정 주파수 성분만 남아있죠. 더 다른 부분 파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기가 줄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아까는 전체가 거의 노란색으로 전체가 딱 퍼져 있었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1kHz 근처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Hz 성분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다 사라졌죠. 오토콜레이션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AWG는 이것이 델타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협대역 잡음의 오토콜레이션 함수는요.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출렁거리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델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kHz라는 캐리어 프리퀀시 근처에 존재하는 잡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가우시안일까요? 그 통계적 특성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방금 만든 X를 히스토그램으로 PDF 노멀라이제이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X로부터 얻은 평균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적인 PDF를 구해봤습니다. 그것이 F고요. 이 F와 함께 히스토그램을 함께 그려봤더니 역시 가우시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력을 볼 때는 베어런스를 구해보니까 약 0.05로 줄었죠. 원래는 AWGN 전체 노이즈는 이 베어런스가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약 20분의 1 정도로 준 거죠. 왜 20분의 1이 되었을까요? 기억하신다면 전체 샘플링 프리퀀시가 10kHz였고 우리가 아까 스펙트로그램에서 0에서부터 5kHz까지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400Hz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에 의해서 전력이 반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20분의 1이 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리언스가 2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